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 언론에서 전하는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재민일보 이은지 기자의 늑장 행정에 가축 분뇨 공공 처리도 난감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도내 양돈장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가 자주 이슈가 되고 있죠. 가축 분뇨 공공 처리 비중을 높이기 위한 시설 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와 연계한 하수 처리장 증설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난항이라고 재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도내 가축 분뇨는 공공 처리 시설 처리 용량을 초과하면 양돈 농협이나 민간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양돈 농가들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요구하면서 제주시가 2022년 말까지 409억 원을 들여 한림읍 금악리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용량을 하루 200톤에서 430톤으로 늘리는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민일보는 전했습니다. 이번 증설 과정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 서부 하수 처리장과 연계한 분뇨 처리를 제주시가 계획하고 있지만 서부 하수 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분뇨 연계 처리에 반발하면서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쯤 서부 하수 처리장 증설을 완료하면 가축 분뇨를 연계 처리할 계획인데 결국 2022년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마무리해도 장기간 연계 처리가 불가능하고 연계 처리를 조건으로 정부에서 사업비 80%를 지원받기로 한 상황이어서 제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정부와 처리 방식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는 제주시 관계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의 난맥상을 짚은 재민일보 이은지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노동계에서 전태일 추모의 달을 선포하며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에 나섰는데요. 관련 기사 보시기 전에 오늘의 시사용어 사전에서 전태일 3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노동계에서 전태일 3법이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입니다. 실제 2개 법률 조항 개정과 1개 법률 제정을 말하는 건데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11조 적용 범위를 개정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법 제2조에 규정된 노동자의 정의를 넓혀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고 사용자의 원천 사용자를 포함하자고 요구하고 있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이른바 전태일 3법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발의 운동을 시작해 지난달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동의자 수 10만 명을 채웠고 앞으로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 615명의 정리해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민주당 제주도 당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와 운항 재개를 위해 나서라고 정부 여당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 권리 보장 등을 담은 이른바 전태일 3법 제정을 위한 투쟁도 선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제주형 뉴딜 계획이 쟁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훈 의원은 스마트 그리드와 탄소 없는 섬 계획을 추진한 제주도정의 행태를 보면 이 계획에 의문이 든다며 6조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고 따졌고 행정자치위원회 고연수 의원은 제주시에서 주도하는 뉴딜 계획 예산이 97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승영 행정부지사는 예산 확보는 모든 지자체의 고민이라며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안동우 시장은 독자적으로 중앙부처 사업에 응모해 예산을 늘려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마라도 면적의 41배의 제주 도내 농지와 초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에서 진행된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 22건으로 1,230만여 제곱미터 초지와 농지가 사라졌지만 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 전용 허가를 제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 전용 허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국고 보조금 확대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환경부의 전기차 예산 상당액이 불용될 예정이라며 전기차 한 대당 지원하는 지방 보조금의 절반만큼 국고 보조금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건의가 반영될 경우 올해 7,200대까지 전기차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15 총선에서 대통령 4.3 약속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의원은 4월 제주시 민속5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연설하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시절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했다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 두목을 특별 면회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조사를 받아온 제주경찰 강모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강 경정은 1999년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다른 경찰서에 수감 중인 조직폭력배 두목을 특별 면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강 경정은 이에 대해 수사 진행 중에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라 24일 열리는 수원FC와의 홈 경기부터 관중 입장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연맹 지침인 경기장 수용 인원의 25% 내 관중 입장을 기반으로 입장 인원을 확정해 입장권 예매 방법과 동선 등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